3, 2, 1, go! 네, 안녕하십니까. 아직입니다. 실감 미디어 기술이 가져오는 미디어 경험의 변화, 진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로써 세 번째 영상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상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따로 원고를 만들거나 또 뭔가 편집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고요.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 원샷이라고 그래야 되나? 무삭제판, 무편집본, 그냥 단칼에 제 의식의 흐름대로 떠들고 떠드는 과정을 녹음한 채로 바로 업로드를 하고 있어서 흥설수설을 하기도 하죠. 흥설수설을 하기도 하고 제 특유의 언어 습관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쩝쩝 소리랄지 또 약간 충청도스럽게 제가 말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죠. 강의 도중에는 말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하는 도중에는 침묵, 사일런스도 나타나기도 하고 어쨌든 무편집본 무삭제 버전으로 이 지금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바로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화면 공유로 들어가서 자, 화면 공유 여기에 화면 공유가 되고 있나 지금? 되고 있는 거? 어떤 게 화면 공유가 되고 있는 거지? 다시 한번 화면 공유를 이 녀석을 공유를 해서 보시면 지난 첫 시간에는 이게 이제 제 슬라이드의 주제가 이거죠. 실감 몰입형 기술이 만들어내는 뉴 미디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미디어 경험이 진화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UX라는 사용자 경험, 유저 익스피어리언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메인 주제죠. 웹 3.0 시대에 왜 UX 사용자 경험이 더 중요해지고 있나 이런 주제인 거죠.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이제 지금 이제 Z세대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들이 플랫폼에서 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디지털 네이티브고 디지털 기술이나 디지털 UX에 친숙한 사람들이어서 이 플랫폼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컨셉이 중요한지 키워드를 뽑다 보니까 사용자 경험이란 거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 사용자 경험이란 다시 복습 중인 거예요. 보시면 다시 끄집어낼 수 있고 끄집어낸 거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트리거의 방식을 통해서 개별 사용자들이 뭔가 창의적인 새 저작물들을, 재생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트리거, 진입 방식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로 가장 대표적인 컨텐츠 UGC,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류의 것들을 보면 일반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커다란 컨텐츠의 바다와 같은, 대양과 같은 컨텐츠 팜을 만들고 있죠. 그 컨텐츠 팜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내가 좋아하는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낸 컨텐츠들을 이제 서로 지들끼리 만들고 지들끼리 소비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플랫폼의 형태인데 그런 류의 플랫폼들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게끔 만들기 위한 UX 디자인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둘째 영상에서는 UX 디자인의 그 과정, 프로세스와 또 디지털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 애자일 방식, 비바 리퍼블리카 예를 통해서 애자일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우리의 조직과 우리의 일하는 문화와는 다른 디지털 서비스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 그 스타트업이나 조직이 어떤 식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래서 지난번 슬라이드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거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뭐 메타버스가 얘기가 나오고 웹 3.0이라는 거는 또 블록체인 기술이랑 연계가 된 개념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웹 3.0이라는 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이 스마트폰을 들고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실 수도 있고 노트북을 통해서 또 데스크탑 PC를 통해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사각 평면 화면에서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웹 3.0의 시대가 되었을 때는 이 화면 자체의 이 2차원의 형태를 벗어나서 인터넷의 상호작용이 우리 일상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많은 그 퓨처리스트 미래학자들이나 IT 기술 전문가들이나 또 일반이란다. IT 대기업들이나 그래서 이와 같은 전망을 가지고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은 이 공간화된 인터넷과 뭐 블록체인 기술이 뒤섞인 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다가오고 있는 그 일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이런 기술들 또 이런 기법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저쪽에서는 또 이런 현상들이나 이런 기술이나 이런 기법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지금 당장 뭐 저희가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이 같은 변화가 직접적으로 당장 뭔가를 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종의 그 사전 지식이랄까요? 어쨌든 뭐 상식이랄까요? 뭐 그런 관점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인터넷이 공간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상들. 이 구체적인 모습들은 제가 한 장 한 장 슬라이드를 넘어갈 때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웹 1.0의 시대에서는 정보의 연결인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이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모뎀으로 전화선을 통해서 띠 하는 그 팩스 소리 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연결하고 거기서 뭐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뭐 나우누리 그리고 경북대에서 만든 하늘소 뭐 등등등 이런 걸 텍스트 기반의 정보 공유? 그러니까 주로 이 정보가 텍스트 위주였고 사실 읽는 위주였어요. 상호작용이 뭐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때도 이미 채팅이라는 어떤 UX 사용자 경험이 그때도 이미 존재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어쨌든 그 넷스케이프나 이런 웹 브라우저 상에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그것을 컴퓨터 창 안에서
책이라는 거는 책장을 넘겨서 정보를 획득해야 되고 도서관에 가서 내가 원하는 책을 찾고, 근데 이런 행위들이 그 사각평면 화면 안에서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뭔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뭔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드라마를 보려면 TV를 켜고 영화를 보려면 극장을 가고 하는 행위들이 이제 점점 이제 하나의 화면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이 사각 화면이 책도 되고 TV도 되고 극장도 되고 뭐 약간 이런 모습처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사각 화면이 그런 형태잖아요. 그거의 시작점이 됐던 것을 웹 1.0으로 정의를 한다면, 웹 2.0은 그 정보들이 서로 이제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participatory와 social web, 그러니까 인터넷인데 소셜 웹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서로 이렇게 뭐 팔로우, 또 뭐 커넥션, 뭐 요런 거 있죠. 뭐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차원 평면 안에서,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이미지나 동영상이 그 컨텐츠의 그 데이터베이스에 차지하는 그 비율이 이미지나 영상들이 이제 많아지게 된 시기인과 동시에, 이때 웹 1.0 시대는 정보를 생산하고 그거를 HTML이라는 그 웹 브라우저상에 뭔가 텍스트 위주의 정보를 표출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만들어내고, 일반 사용자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정보들을 검색을 통해서 소비를 하는 형태였다면, 웹 2.0의 시대는 이제 서로 소비자가 생산도 하는 그 형태가 이때부터 만들어졌고, 제가 첫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플랫폼의 형태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플랫폼이 발달을 한 최대 극치에 다다른 시점을 이제 2.0까지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3.0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연결되고 장소가 연결되고 사물들이 연결된다. IoT라고,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모든 사물의 그 인터넷의 터미널, 그러니까 인터넷의 그 접점이 모든 사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스마트폰에도 인터넷이 물려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제 자동차 키인데 키에도 인터넷이 연결돼 있고, 또 스마트워치, 이거는 스마트워치는 아니지만 시계에도 인터넷이 들어있고, 뭐 이런 노트에도 들어있고, 사실 뭐 노트에 굳이 인터넷을 심을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이 녀석이 노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사물들이 하나의 인터넷의 소스이자 인터넷의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고, 또 제가 앞서 언뜻 말씀드렸지만 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사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그 접점 자체가, 우리 지금 스마트폰 사용할 때 터치하죠. 컴퓨터 사용할 때 마우스로 클릭하죠. 그렇게 어떤 2차원 평면에서의 터치가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의 대부분 주요 그 상호작용이었다면, 웹 3.0의 시대는 마치 허공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낸 홀로렌즈 같은 경우도 이제 AR, 이제 안경을 쓰는 거죠. 안경을 쓰고 허공에 이렇게 손짓으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이게 마우스 클릭을 이 같은 형태로 구현을 한다든지 이건 뭐 향후에 그 AR 글래스랄지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고 나면 이런 핸드 제스처를 통한 인풋 이렇게 돌렸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이고 손가락을 두 개를 이렇게 까딱까딱 할 때는 이게 어떤 의미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표준화된 포맷으로 규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형태처럼 우리가 뭔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디스플레이 없이도 물론 디스플레이가 어떤 기술적으로는 디스플레이가 절대적으로 없어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우리의 행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가 없어지고 우리의 일상의 공간 전체가 하나의 캔버스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저도 뭐 그 예측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고 또 저도 일정 부분 아니면 상당 부분 그 의견에 공감하고 동의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그거를 이렇게 일종의 도식화로 이제 그린 건데, 한 세미나에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웹 1.0, 2.0, 3.0 시대의 그 UX, 사용자의 행동, 사용자의 경험의 패턴을 하나의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게 뭐 웹 1.0 시대의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뭔가 이제 검색하고 어떤 물리적인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뭐 이동성이 좀 떨어지죠. 하지만 그 다음 시대에는 뭔가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모바일 AR이라 그래서 저도 요 스마트폰 가지고 그런 놀이 내지는 장난 같은 걸 많이 치는데 제페토에도 AR 기능이 있고 또 구글도 비주얼 그 3D 서치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서치된 3 그 3차원 사물을 실제 공간에 이렇게 포지셔닝 시켜놓은 그런 기능도 있고 최근에 네이버도 그 같은 네이버 검색 엔진에 그 같은 기능들을 개발하고 한 달, 두 달 전쯤 이제 시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죠. 어쨌든 이 시각적인 경험은 마치 공간에 어떤 사물을 위치시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단계에서도 사용자는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웹 3.0 시대의 궁극적인 사용자 경험의 목표는 이와 같은 거거든요. 뭔가 이제 이거를 AR 글래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을 보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면해서 뭔가를 대화를 한다든지 서로 뭐 회의를 한다든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은 양손을 다 쓰고 고개를 쳐박고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헤드업 그리고 핸즈 프리 이 두 가지가 사실 내추럴 UX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행동들이었는데 이 인터넷이 주는 유익이 너무도 우리에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연스러운 행동들을 뒤로 밀어놓고 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인공지능이니 머신러닝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막 각광을 받고는 있지만 결국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기계들을 인간을 닮게 기계를 인간처럼 만들므로 해서 우리가 기계를 대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추럴 UX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이 점점 내추럴해지는 거예요. 음성 비서도 그거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일러스트레이션은 우리의 시각 경험, 그러니까 비전 경험에 있어서 사용자 경험이 점점 내추럴화되는 어떤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면 음성 비서, 우리가 그 가족들한테 내지는 뭐 자녀들한테 아니면 뭐 선배님이나 후배들한테 뭔가를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
우리가 뭐 화면을 꺼내가지고 거기에 뭐 타이핑을 하고 이렇진 않잖아요. 뭐 아무개야 뭐 이것 좀 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기계가 사람이 하는 언어를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화자의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이해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어떤 그 경험을, 사용자 경험을 이제 기술로 구현한 게 이제 음성 비서거든요. 그러니까 음성 비서도 내추럴 UX의 한 축이고 이와 같은 헤드업, 핸즈프리의 사용자 경험도 내추럴 UX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웹 1.0 시대에서 2.0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면서 이제 모바일로 가게 됐고 우리는 이제 모바일 경험의 이제 최극치에 지금 현재 이르렀고 그 실리콘밸리의 테크 자이언트라고 하죠. 애플, 구글, 뭐 지금은 메타가 된 옛 페이스북, 메타 뭐 그 엔비디아 또 뭐 IBM, 인텔 또 모바일 지금 이 스마트폰의 핵심적인 그 칩을 만들고 있는 퀄컴조차도 이와 같은 비욘드 프레임, 사각 프레임을 넘어선 사용자 경험을 기술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술들을 매년 해마다 그리고 1년에 아마 두세 번씩 컨퍼런스를 하면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헤드업, 핸즈프리의 경험이 궁극적인 우리의 시각 경험, 비전 익스피리언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요거는 모바일 디바이스, 지금 모바일 디바이스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모바일 디바이스가 점점 지금 이 화면은 점점 커지지만 이거는 이제 점점 작아지고 더 스마트해지고 마치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아이폰 사용자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이어폰, 버즈, 갤럭시 버즈랄지 뭐 이런 거 끼잖아요. 거기에 마이크가 있고 거기에 음성 인식 갤럭시 버즈도 빅스비랑 연결이 돼 있어요. 갤럭시 와치도 지금 뭐 제가 충전 중이어서 갤럭시 와치도 빅스비가 내장되어 있고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시리가 연동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갖고 다니는 장치가 아니고 우리 몸의 일상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행동에 최대한 저해하지 않는 하지만 뭔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련의 편의와 우리가 누리는 뭐 모든 것들을 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모바일 장치들이 스마트폰을 넘어서서 이제는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발전을 하고 있다. 결국 몸의 일부가 되면 우리가 보는 이 컴퓨터 화면, 사각평면 화면, 지금 이렇게 생긴 사각평면 화면에 이 프레임이 다 깨지고 공간 어디에서든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걸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공간화된 스크린, 그리고 캔버스, 즉 3차원 디지털 세상은 우리들의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액션과 리액션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음성비서. 음성비서가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화자가 원하는 답을 찾아서 리액션으로 주는 것처럼 비전 경험에 있어서도 그 같은 액션, 리액션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사용자 경험은, 대부분의 사용자 경험은 평면적이고 순차적이고 제한적이었다. 우리 스마트폰, 지금 이 스마트폰에 제가 뭐 앱을 하나 뭘 꺼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앱을 하나 켜볼게요. 다음 앱을 이렇게 켰을 때, 사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이와 같은 화면에 텍스트와 사진을 붙여놓고 원하는 걸 클릭했을 때 화면 전환이 일어나고 이 사진에 딸려 있는 기사들을 이렇게 읽고, 사실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뎁스가 3개가 들어간 거예요. 스마트폰을 들고 다음 앱을 실행시켰어요. 그게 첫 번째 뎁스. 다음 앱을 실행시켰을 때 랜딩 페이지가 나와요. 지금 이거 평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크롤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범직한 기사를 이미지를 클릭을 해가지고 페이지를 열어요. 뎁스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평면적이고 순차적이고 제한적이다. 지금 이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다른 거를 볼 수는 없죠. 오롯이 이 페이지에 담고 있는 사진과 텍스트를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 보려면 뎁스를 빠져나와야 돼요. 이와 같은 인터랙션을 통해서 랜딩 페이지로 다시 돌아왔죠. 지금 저는 다음 앱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음 앱이 열려 있는 순간, 물론 이 갤럭시 UX는 이렇게 멀티뷰 내지는 화면 분할 기능 같은 걸 통해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한적인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유저 플로우가 2차원 평면 화면 안에서는 일종의 리니어하고 스텝 바이 스텝 스타일이다. 하지만 웹 3.0 시대에서는 공간화된 인터넷의 사용자 경험의 한 샘플링된 화면이에요. 요거 제가 동영상으로 이제 플레이를 할 건데, 이와 같은 사용자 경험을 이제 우리가 많은 그 대중들이, 일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사용자 경험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드는 드라마, 동백꽃 필무렵은 어디다 틀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질문이 되고 우리에게 숙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동영상 링크를 어디다 걸어놓은 것 같은데 없을까? 잠깐만요.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디다 링크를 제가 숨겨놨을 것 같은데 없나? 잠깐만요.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찾아볼게요. 유튜브에서 어도비 맥스 AR 데모. 이걸 볼까요? 이걸 볼까? 제가 찾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자, 보시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내비게이션, AR 내비게이션. 가는 도중에 약간 일종의 뭐 약간 게임 같은, 이것도 실제 공간에 없는 풍선들이 막 떠다니고, 이제 사무실에 왔어요. 이름을 띄워주고, 아까 출근길에 봤던 종이 비행기, 그 책상 위에다가 뭐 회의 자료들 내지는 뭐 이런 거,
사무실 안에 간단한 뭐 스포츠 클라이밍 벽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증강현실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 왔는데 각각 공간에 위치 정보에 붙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시각화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면적이고 어디가 캔버스고 어디는 뭐 정보고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정보들이 이렇게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레이어 형태로 오버레이가 되는 거죠. 그 입체적이고 전방위적 캔버스가 사라졌어요. 사각평면 화면이 사라지고 고개를 돌리는 방향에 따라서 사용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정보들이 나타나고 비선형적 아까 제가 다음 앱을 열고 거기서 원하는 기사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동시에 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공간화된 인터넷의 사용자 경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약간 그 자동차 운전할 때 백미러 보는 것처럼 아니면 지금 요 자기 앞에 있는 이게 일종의 그 뭐라 그러지?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카가 서로 정보 공유를 하는 것처럼 이 앞에 있는 남자를 찍고 있는 어떤 카메라의 화면을 내가 보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뭐 어떤 지금 뭐 사고가 났다는 뭐 이런 정보도 설명을 해주고 이 화면 구석구석에 이 시야각에 들어있는 모든 위치에 마치 그 아이언맨의 그 주인공이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자기 시야각 안에 딱 집어넣어 놓고 그거를 한눈에 다면적으로 다층적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사용자 경험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같은 데모들이 뭐 계속해서 해마다 조금씩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좀 전에 봤던 동영상에도 보면은 음성인식이랑 같이 붙어 있죠. 연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융합적이고 모든 기술이 이제 다 뒤섞이고 서로 연결되는 형태가 된다는 것을 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데모 영상을 통해서 이거는 실제 구현된 건 아니고요. 컨셉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그러니까 우리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뭐 프리미어, 뭐 애프터 이펙트 등을 만드는 어도비도 이 같은 3D UX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영상 자체가 이게 2019년 벌써 3년 전에 데모를 했던 영상이거든요. 데모가 아니고 어도비가 이제 비전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이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툴들이 우리의 기술이 이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컨퍼런스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컨셉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고 어도비도 뭐 일반 많은 분들은 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다른 테크 자이언트들 못지않게 이쪽 분야의 증강현실 또 뭐 가상현실 어떤 3차원 시각화 3D 비주얼라이제이션 이 분야에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웹 3.0 시대 이 웹 3.0 시대의 또 하나의 핵심은 요즘 막 각광을 받고 있는 NFT나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그 시대가 되면은 인터넷도 지금처럼 공간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 경험도 이와 같이 진화가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실제 이 방향으로 많은 데모나 프로토타입이나 실제적인 기술들이 차곡차곡 지금 피라미드가 쌓이는 것처럼 밑에 기초 기술들이 차근차근 쌓여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UX 디자이너라는 사람들,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 뭐 기획자,
또 뭐 여러 가지 그 IT 기업, 디지털 기업 안에는 여러 가지 직종,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하고 있는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이 방향으로 지금 뭐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약간의 살을 붙이면 MSG를 살짝 뿌리면 그런 표현을 해도 사실은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거는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이거든요. 결국 사용자 경험이 이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심지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실감 기술이랑은 관련이 있다는 걸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결국에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때가 지금 오고 있다. 그것은 공간화된 인터넷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공간 기반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단면을 하나하나 약간 사례 개념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이것도 삼성에서 근무하시다가 MIT 미디어 랩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한국 분이 이진하라는 분이 이제 코파운더로 있는 이제 그 뉴욕이 헤드쿼터가 뉴욕에 있는 스타트업인데 여기도 데모 영상이 뭐가 있을까? 여기도 찾아보죠. 뭐, 유튜브에. 스페이셜 데모. 지금 요 슬라이드, 요건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요 광고야 넘어가라. 이건 데모 영상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 구현된 컨셉 영상이 아니에요. 실제 지금 이런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고 저도 제가 갖고 있는 VR 헤드셋 가지고 이 서비스를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어쨌든 저 태평양 건너 있는 분들이랑 뭐 약간 회의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양반이 쓰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홀로렌즈라는 AR 글래스고요. 이 사람이 이 홀로그램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페이셜, 요 지금 다리가 안 보이는데 한 달 전쯤에 요 다리까지 보이는 형태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회의 같은 거 할 때 특히 외국 애들 이렇게 스티키노트를 활용해서 이제 회의를 많이 하는데 이 여자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여자분이 서울에 있는 뭐 아이유다 싶은 이제 가정을 하면 아이유가 이렇게 홀로그램을 입고 이 미국 분이 붙여놓은 스티키노트를 이 사람은 자기의 뷰로 보고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공간이지만 그게 마치 하나의 공간인 것처럼 이제 공유된 어떤 공간 경험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하나 약간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잠깐만요. 다시 인피니트 캔버스. 인피니트 캔버스. 2D 사각 평면 화면을 캔버스라고 한다면 이게 전체 공 옴니 디렉셔널 이제 방향이 사라진 전방위적인 캔버스, 인피니트 캔버스에서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이셜이라는 서비스는 그 지금 제가 이게 줌으로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줌조차도 2D 평면 화면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협업 툴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스페이셜은 줌의 3차원화 버전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줌보다 더 많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실제 NFT 거래도 이 스페이셜 안에서 지금 하고 있고, 뭐 갤러리 전시랄지, 뭐 어쨌든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린 동영상은 컨셉 영상이에요. 어떤 비전을 담은 그림이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데모 버전, 실제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것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 흑인 청년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찍은 사진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됐는데 그 저장된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눈앞에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도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 지금은 여기 다 다리가 달려 있어요. 스페이셜을 진짜로 실제로 써보시면 이거는 약간 음성인식 화성 탐사 로봇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트레디셔널 컴퓨팅이랑은 다른 방식의 사용자 경험이 지금 만들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시는 겁니다. 뭐 영화 장면 같지만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 계정을 가지고. 제 계정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공유되지 않는 화면에 로그인 화면을 빼가지고 로그인이 되면 요걸 볼까요? 요거 재밌습니다. 이게 꼭 VR, AR 헤드셋을 쓰지 않고도 PC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할 수 있어요. 키보드로 ADSW로 하면은 지금 보이시죠? 이게 제 아바타입니다. 다리가 있죠? 이렇게 게임 하듯이 점프도 있는데 점프는 없나? 그 2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돌고 2를 누르면 왼쪽으로 돌고 여기 스마트폰 버전도 있고 AR 뷰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제가 이 방에 들어온 이유는 제가 아이폰 12부터는 이제 3차원 스캐너가 스마트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확대를 해볼까요? 마우스로 스크롤 업 하면 이게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그 SMR 룸을 스캐닝 한 거거든요. 제 아이폰으로. 그리고 저기는 뭐냐. 여기는 이거 뭐지? 어디 스캐닝 한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방에 이렇게 쉐어를 해가지고 구글 줌 링크 보내듯이 이거를 카피를 해서 초대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스페이셜 계정을 갖고 있으면 이 공간에 들어와서 이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화면 공유 기능이 있어요. 지금 제가 줌을 화면 공유를 하고 있어서 화면 공유에 또 제 화면 공유는 안 돼. 아, 여기 또 화면 공유가 되네요. 줌에서 하고 있는 건 여기서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화면 공유도 되고. 지금 요것도 사실은 보시면 SMR에는 그 스피커를 제가 그 아이콘으로 스캐닝한 거거든요. 마치 실제 화면처럼 거기에 제 VR 헤드셋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 공간은 공간 이동도 됩니다. 트래블 투 KBS DX 포리. 그러니까 이게 저희 국장님이 참여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워크샵 했던 공간인데,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저 공간 이동을 하거든요. 그때 보면은 정승용님, 여러분 코비스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 그 워크샵에 참여했던 분이 여기다가 말하자면 출석 체크를 이렇게 스티키 노트를 한 거거든요. 승우님, 신경규님, 황병준님, 뭐 이렇게 무슨 호진 커밍 여기 써 있네요. 이거 제가 붙인 것 같아요. 남승무 국장님 그리고 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조성래 국장님 그리고 이렇게 셀피도 찍을 수 있고요. 찍은 셀피 사진이 여기 있죠. 이렇게 이때 찍은 거예요. 요게 작년에 했었나? 아마 남승우 국장님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맥주도 있고 와인도 있고 뭐 많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 피자도 갖다 놓고. 자, 저기 가보면 뭐가 있나. 여기 아마 참가하신 분 성함이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요렇게 대구기술국장님 뭐 지금 저 뭐지 인사 때문에 뭐 현직이 아닌 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이날 이렇게 오셨었는데, 이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라이다 스캐닝 그 방을 보여드렸고요. 투더 스페셜 다시 글로 돌아가 보고 싶은데, 아 여기에도 제가 이 방을 갖다 놨네. 청주 SMR 룸을 스캐닝한 거, 그리고 제가 뭔가 지금 현재 기술의 어떤 진척이나 뭐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 모습, 제 아바타의 모습, 뭐 이런 거, 이런 류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스페이셜 공간 기반 경험 디자인. 그러니까 이 같은 경험 디자인이 뭐 여러분 이 스페이셜이라는 서비스를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뭐 공원도 있고요.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NFT 갤러리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NFT라고 있죠. NFT 전시도 하고 여기서 뭐 사고 팔고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NFT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오픈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오픈시? 오픈시가 이제 말하자면 NFT 장터? 아, 여기 오픈시네. 오픈시 안에 스페이셜이라는 그 NFT 플랫폼, NFT의 오픈시에 있는 스페이셜 X, 그러니까 입점을 한 거죠, 오픈시에. 어쨌든 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요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요거는 좀 전에 그 스페이셜 이제 데모 영상에 잠깐 나왔던 홀로렌즈인데요. 인공지능과 또 약간 아바타 기술과 또 AR 기술이 이제 접목되어 있는 사례거든요.
동영상을 보시면 손을 들었더니 아바타가 나왔어요. So natural. 중요하죠. natural. 제가 아까 내추럴 UX 말씀드렸었죠. 렌더 키노트라는 커맨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렌더 키노트라는 음성 큐가 들어왔을 때 이 애니메이션이 구동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거죠. 그랬더니 실제 2분의 복제된 아바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바타는 지금 일본말을 하고 있어요. 자, 좀 전에 이분이 이걸 그 손으로 자기 아바타에 뭔가 약간 그 인형 같은 모습을 띄워놓고 했던 말, 뭐 홀로그램, 퍼펙트한 뭐 홀로그램이고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떠든 그 말을 뭐 실시간은 아니지만 실시간급으로 번역을 해서 똑같은 아바타가 일본말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정이나 동작이나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단어로 표현한 검버섯 같은 거 이런 거 기미 같은 거 이제 서양 분들은 되게 많은 분들도 종종 있는데 그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지금 다 담고 있죠. 자, 완벽하게 실측 사이즈로 복제된 디지털 캐릭터가 자기가 한 말을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서 일본말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마인드 블로잉 테크놀로지라고 엄청난 어마무시한 기술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Azur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Azure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 엔진이라고 그래야 될까? AWS하고 Azure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3대 산맥이랄까? 그러니까 Azure를 통해서 렌더되고 실시간으로 렌더되고 Azure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고 뭐 그랬다는 거야. 이게 중요하죠. 제가 공간화된 인터넷이 뭐 앞으로 벌어질 일이 아니고 이미 와 있다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뭐 이분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놀라운 일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그래서 미래가 여기에 있다. 물론 이게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약간의 뭔가 그 어그로성이 뭐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데모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다 구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전 세계 80억, 70 몇 억 인구 중에 대다수가 이와 같은 경험을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게 기술적으로 구현됐다는 거는 일정 부분 어떤 인프라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랑은 결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이게 구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슬라이드를 그렇게 많이 보여드리진 않고 동영상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요 영상 하나 봤죠? 스페이셜 하나 봤고 마이크로소프트 AI 뉴럴 텍스트 투 스피치 앤 홀로그램 이것도 2019년 영상이고 이게 왜 2019년 영상이야? 제가 이 자료를 만든 지 오래됐다는 거죠. 어쨌든 뭐 최근 사례들도 상당히 많긴 한데 일단은 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공간화된 인터넷과 그에 따른 내추럴 UI, 내추럴 UX의 지금 현 주소를 보여주기에는 3년 전 영상을 요 세 개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수많은 슬라이드들은 이런 디지털 서비스, 이 같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뒤에 붙어 있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알고 있으면 뭔가 이런 것들을 뭔가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아이디에이션하고 구현할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들을 요소들을 떠올릴 때 하나의 약간 뭐랄까요 진입점 예전에 아직스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보는 저 영상은 아직스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과 유사한 것 같으니 그러면 저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제가 목적한 바는 다 이루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드리는 목적도 바로 그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싶고 지금 요 회색으로 된 이 슬라이드들은 사실 KBS 전통적인 미디어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디지털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 나름으로 정리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순서를 보면은 지금 이 중간에 회색 슬라이드들이 들어있지만 이 내용은 제가 후반부로 밀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다음 동영상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오늘 보여드렸던 그 세 가지 영상의 연장선상에서 요 회색 슬라이드들은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이쯤부터 한번 다음 영상에서는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긴 시간 들어주신 구독자 또 KBS 직원 여러분 또 직원 아니신 분도 아마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유를 끄고 어쨌든 네 번째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화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세 번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올게요.